김포시 자원봉사자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봉사 담당자 이은지 사회복지사입니다. 기본 과정에 이어서 어르신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심화 과정에 참여해주신 봉사자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수강하신 후 문자로 보내드린 만족도 조사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교육은 2020년 어르신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심화과정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시대나 상황에 무관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나이가 적던 많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이란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노인을 포함하여 아동, 장애인 등 힘이 약하거나 권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장 제도는 물론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 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서 매우 작은 요소부터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인권 문제에 대한 예민함을 갖고 둘째,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줄 아는 공감 능력 셋째,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아는 일상적 감각의 틀 깨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인권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인권 발전 초기에는 자유권, 정치적 권리로 생존권이나 참정권 등 인권의 침해 예방과 권리의 보호 또는 방어에 중점을 두는 단계였습니다. 인권의 2단계 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인권의 3단계 발전은 연대권, 공동체적 권리로 현재 정착 단계에 놓여 있으며 평화롭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 개인이나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의 단결과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노인의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양상인 노인 학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발생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전체 학대 피해 건수는 약 5,24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대 피해 노인은 훨씬 많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의 주 행위자는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마 가족을 신고할 수 없어 참거나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폭력 등의 신체적 학대에 대부분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것이 학대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인학대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전체의 42.1%를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 다음은 신체적 학대 38.1%, 방임 9%, 경제적 학대 5.2%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성적 학대, 자기 방임, 유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정서적 학대이며 또한 적은 비율이지만 다른 유형의 학대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학대는 크게 6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 대표적 행위 및 예측 징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의 대표 행위는 노인을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적 학대를 겪고 있는 사람의 예측 징후로는 머리카락이 뽑혀 있거나 머리에 출혈 흔적 등이 있거나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대표 행위는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언어적 표현,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노인을 소외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예측 징후로는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거나 사람 또는 외부 활동을 피하거나 꺼리는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적 학대의 대표 행위는 노인에게 원하지 않는 스킨십 및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노인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예측 징후로는 걸을 때 혹은 앉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의 대표 행위는 노인에게 빌린 돈 또는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허락 없이 신용 또는 명예를 도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예측 징후로는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거나 은행 계좌에 현저한 또는 비적절한 거래가 있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임의 대표 행위는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을 지원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예측 징후로는 대소변, 악취,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방임에는 타인에 의한 방임은 물론 자신이 스스로에게 행하는 자기 방임 또한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의 대표적 행위는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시킨 뒤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예측 징후로는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홀로 배회하고 있거나 가족 및
보호자와 연락하지 않거나 왕래하지 않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확실하게 익혀볼까요? 다음 15초간 아래의 학대 행위가 어떠한 노인학대 유형에 해당하는지 맞춰주세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의 허락 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며, 두 번째, 노인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노인을 소외시키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마지막 네 번째,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경우는 유기에 해당합니다. 모두들 정답 다 맞추셨죠? 혹시 내가 학대를 겪고 있거나 겪고 있는 주변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 말고 학대 피해 사실을 안 즉시 1577-1389번에 전화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은 될까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인 신분 보호 의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학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신고 사실이 접수되면 학대 관련 피해 노인의 진적 사항 및 학대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피해 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 학대 여부 판정 및 노인을 돕기 위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서비스 계획을 바탕으로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노인에게 정서적, 법률적, 의료적 서비스 지원 또는 학대 행위자와 분리 조치를 진행합니다.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종결하고, 종결 이후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노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 노인 학대 신고라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됨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복지관 내부의 인권 진정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며 나의 인권이 침해당하였거나 혹은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행위를 목격 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권 진정함에 넣어주세요. 진정함에 넣은 진정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됩니다. 넣어주신 진정서는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사하여 어르신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관 이용 수칙을 통한
인권 보호, 복지관 이용 수칙을 규정하여 복지관 내 이용자, 봉사자, 직원, 강사에게 폭언 또는 폭력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이용자 금지 행위로 규정하여 우리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어르신들의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인권 약속입니다. 하나, 오늘 함께 배운 노인 학대 대표 행위와 예측 행위 및 신고 방법을 잘 기억하셨다가 학대가 의심되는 어르신을 발견한다면 주저 말고 바로 신고해 주세요. 둘, 항상 행복과 웃음 넘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 이용 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셋, 인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한 발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멋진 자원봉사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인권 약속 꼭 지켜주실 거죠? 2020년 어르신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심화 과정을 수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 수강 후 문자로 보내드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봉사자분께 감사 방역 키트를 드립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항상 봉사해 주시고 우리 복지관의 행복 지킴이가 되어 주시는 봉사자 어르신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